관측소에서 새로운 혜성이 관측됩니다. 혜성을 처음 발견한 대학원생 KT는 지도교수 랜들 민디 박사와 함께 이 새로운 발견을 축하합니다. 혜성엔 KT의 성을 따 디비아스키란 이름이 붙죠. 하지만 이들은 잠시 후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다가 이 혜성이 6개월이면 지구와 충돌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너비가 5에서 10km나 되는 이 거대한 혜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을 이들은 다급하게 케네디 우주센터에 보고합니다. 영화는 시작된 지 5분 만에 지구 종말의 위기로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전화를 받은 지구방위 합동본부의 수장은 민디 박사 KT와 함께 백악관 보고를 위한 미팅을 주선합니다. 2021년 겨울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애덤 맥케이의 신작 돈 룩업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작은 포도주점에서 나누는 문화예술 이야기 성수동 그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룬트의 김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길 작가입니다. 네, 영화 이야기로 지난번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영화 소식으로 이렇게 한길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떠셨어요? 방송 보고 나서? 네, 이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던지. 오늘 미디어 트레이닝은 좀 되셨습니까? 네, 미디어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영화 Don't Look Up 보신 분들이라면 이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는 게 어떻게 또 영화에서 재미있게 쓰이는지 아실 것 같고요. 이번 영화 선택하고 제가 이거 하자고 했을 때 그래도 뭐 다른 고민 없이 바로 좋겠다고 동의해 주셔서 그래도 뭔가 마음이 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네, 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뭐 워낙 역시. 좋아하는 감독이고 또 좋아하는 캐스트들이 또 우르르 나오고 하니까 놓칠 수 없는 작품이고 또 보고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마음 한켠은 되게 씁쓸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뤘던 카우보이 노래가 조금 더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일 수도 있고 조금 철이 지난 영화라는 감이 좀 있다면 또 좀 신작과의 균형 맞출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좀 화제의 중심이 된 영화로 이번에 돈 룩업을 선택을 해봤고요. 오늘도 한번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영화의 또 이면들 속속들이 또 재밌는 정보들 들려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요즘 이슈에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되게 힙한 영화 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저희 채널도 힙해지기를 꿈꾸며 오늘 또 네. 일단 영화 워낙 재밌고요. 네. 그리고 한번 이 영화를 먼저 보신 뒤에 이 방송 청취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방송에서는 스포일러를 좀 다루지 않는 쪽으로 방송을 해가겠지만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 2부에서는 아무래도 스포일러가 조금 더 공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고 그리고 또 영화 보신 다음에 다음 주까지 시청 이어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워낙 좋아하실 영화 감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아직 국내도 이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긴 한데 애덤 맥케이의 신작입니다. 애덤 맥케이는 어떻게 볼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예능 출신 감독이에요. 무한도전 PD 출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좀 더 많이 오실 겁니다. 네. 그 세터데이 나잇 라이브라고 이제 미국을 굉장히 대표하는 그 코미디 쇼가 있어요. 거기 메인 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그 10년 넘게 메인 작가로 활동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SNL 크루 코미디어 중에 윌 페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국내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 몸값이 200억이 넘는 엄청난 흥행력을 자랑하는 코미디언이거든요. 그 코미디언과 함께 이제 찍은 작품들이 뭐 앵커맨, 스텝 브라더스, 뭐 디아더 가이즈 같은 정통 코미디 영화들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SNL 스타일식의 유머를 좋아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코미디, 이제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정서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식 코미디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이런 정서가 맞으신다면 뭐 즐기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고요. 아담 맥케이가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 있어요. 바로 빅쇼트라는 작품입니다. 네, 빅쇼트라는 작품으로 이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다룬 작품인데 굉장히 재밌고 사회 고발적인 메시지도 좋고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네. 각본상을 받으면서 이제 단순 코미디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감독이 아닌 이제 어떤 주류 영화 예술적으로도 인정받는 감독의 반열에 올랐고요. 또 국내에 알려질 만한 작품으로는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 중 하나의 앤트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앤트맨의 각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하시는 영화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직 빅쇼트와 이번 영화밖에는 머릿속에 없어서 어쨌든 다재다능하고 그 다양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빅쇼트랑 이 영화랑 사실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유사하죠. 그 설정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 같은 일들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그게 닥칠 것에 대한 어떤 선지자, 예견자들에 대한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그게 막상 닥치기 전까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재난 영화의 포맷을 갖고 오면서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아오던 재난 영화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사실 이번 네.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혜성이 지구로 달려온다, 날아온다. 우리가 많이 보아왔죠. 90년대 후반에 특히 많이 봤던 딥 임팩트라든지 아마겟돈 이런 영화에서처럼 이제 지구가 혜성과 충돌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걸 누가 어떤 영웅적인 존재들이 또 이걸 해결해 나갈까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재난 영화인데 그렇죠. 영화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존 재난 영화의 공식과는 좀 많이 다르고요. 이 영화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뭐 강한 풍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한 풍자들이 더 있고 그리고 우리 세상 그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재난 상황들을 저희도 맞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류 역사에서. 근데 그렇게 이뤄지는 재난의 비극은 우연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인간들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네. 더 그런 큰 그 아픔으로 다 그 남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꼬집어내서 그 풍자의 스케치로 표현해내는 게 아담 맥케이의 그 재난 영화들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빅쇼트도 재난 영화는 아닌데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경제 재난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경제 재난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술도 안 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뻔한 좀 심각한 얘기는 네, 술을 한잔 하면서 하면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술인가요? 오늘은 화이트 와인 준비했고요. 네. 위험한 방송입니다. 네, 지금 아직 오전이거든요. 커피 한 잔 하는 마음으로 화이트 와인 한 잔 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 좋습니다. 네, 얘기 나눠볼까요? 대체 지구로 혜성이 지금 떨어진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지 혹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대통령도 혜성이 온다니까 혜성을 발견했다니까 처음 하는 말이 축하드린다고 굿 포 유 이러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출연해서 폭로를 하려고 그래도 아나운서들이 자기들도 과학 얘기에 관심이 많다라든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해성 충돌이 아마 공룡을 멸종시켰던 KPG 멸종 그때인데 그게 아마 사이즈가 7에서 9kg 정도였다고 해요. 비슷하네요. 네, 그럼. 비슷하고 아마 그런 고증에 아마 영화적으로 입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들을 전혀 제기하지 않잖아요. 혜성이 온다. 혜성이 와서 그 혜성을 발견했으면 그 발견자의 이름이 붙는 거잖아요, 사실. 네. 하지만 그렇게 붙는 혜성의 이름 중에서 그 주인공 치고는 제일 비극적인 이름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구를 멸망시킬 혜성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된 자기 거니까요. 이름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킬러의 이름이 자기가 되는 건데 그 인지하는 과정들이 뭔가 굉장히 비과학적이잖아요. 네. 왜 이런 비과학적인 그 선택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화에서 보시면 사실 백악관이잖아요. 백악관이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백악관에 가는데 백악관이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공간 아닙니까? 권력만이 아니라 정보력도 제일 그렇죠. 빠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하루 1년에도 수십만 건의 지구 종말 문건들이 넘어온다고. 그렇죠. 네. 스캔들 이슈를 지우기 위해서 이 해성을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성이 날아온다는 것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 정치인 거죠. 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화제를 돌리는 국면 전환을 위한 이런 것들인데 지구 멸망의 사안을 국면 전환으로 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정치 환경을 꼬집는 굉장히 강력한 풍자라고 할 수 있죠. 제작 과정을 좀 봤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그 강한 풍자가 과연 사람들한테 그 영화가 좀 인식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 설정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공감 못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점점 그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에서 뭐 세니타이저를 물에 섞어 마시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그 이슈들이 제도화되면서 실행이 되는 걸 보면서 현실도 이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강하게 나갈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자신감이 제작진한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울린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한마디라면은 백악관 전체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운명도 이 사람의 논리와 의견대로 왠지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영화에 끊임없이 영화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데 네, 피터 그쵸. 배시라는 그 네. 영화 속에 가상 기업이 있고 거기 CEO인 이제 피터라는 맞습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뭐 비선 같아요. 비선 실세 거의. 근데도 워낙에 흥미로운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워낙에 기존에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한 CEO들의 이미지들을 되게 안 좋은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뭐 네.
스페이스X의 뭐 일론 머스크랄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안 좋은 이미지 부분, 중에서 안 어떤 좋은 위험한 부분. 부분을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도 이제 어그로를 많이 하면서 이제 주식에서 손해 보신 분들이 많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뭐 빅데이터 관한 얘기는 뭐 페이스북 같은 사례를 또 볼 수 마크 있고요. 저커버그.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이제 핸드폰 그 모바일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팀 쿡이나 애플을 위시한 그런 종합적인 그 미국 지금 CEO들의 이미지의 안 좋은 점만 골라서 만든 캐릭터 같아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좀 극단적인 질문이긴 한데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을 정치인이 흔들었을 때와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 권력자인 정치인을 흔들었을 때 뭐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위험하죠, 사실. 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일어났다고 한들, 네,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저는 자본과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권 분립도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정부, 그다음에 자본 그리고 시민사회가 서로 견제를 하면은 이런 파국적인 사태로까지 치닫지 않을 거예요. 근데 스파이더맨에서도 나오는 대사인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본도 굉장히 큰 힘이고 정치 권력도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부작용의 끝판왕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금권화된 정치들에 대해서 계속 대중들이 경계를 하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경계해야 할지언정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게 현실 정치이고 우리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아온 것들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중세 시대의 교황과 황제의 어떤 결탁 관계와도 비슷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나가야 하고 언젠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네. 아주 높은 모럴의 한길 작가의 또 윤리의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아까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자본 권력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또 재밌는 게 미디어예요.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가볍게 소비되잖아요. 컨텐츠 너무나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미디어도 가볍게 다루고 대중들도 가볍게 다루고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오는데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그 우주에는 외계인이 외계인이 있나요? 있을 것 같냐는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6개월 뒤에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과학자 약간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로 포장이 돼서 또 나가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진실만 보도해도 모자를 파네. 왜 그렇게 자극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본가의 도덕적 해이를 그린 영화가 바로 빅쇼트였고요.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를 그린 영화가 빅쇼트 다음 작품인 바이스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종합적인 거죠. 홍보 문구가 돈룩업의 홍보 문구가 그 전에 영화들은 다 실화를 달았잖아요. 근데 만약 실화가 될지도 모를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가 지속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네, 맞아요. 공포감까지 던져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흐름과 별로 관계없는 농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죠. 어떤 캐릭터들과 함께. 백악관에 이들이 처음 갔을 때 그 백악관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잖아요. 놓여 있는 음식들 그 과자하고 이제 음료수를 갖다 먹으니까 거기서 그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삼성 장군이 돈을 받고 이거를 팝니다. 거스름돈도 심지어 거슬러주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이제 멍하니 당하다가 당연히 돈을 받고 파는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물들이 굉장히 뒤통수 맞은 기분으로 자기들끼리 물어보거든요. 아니 백악관에서 일할 정도의 삼성 장군이나 된 사람이 왜 우리한테 저 돈을 뜯어갔을까? 큰 돈이잖아요. 몇 푼 되지도 그러니까요. 그게 영화에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당한 직후에도 한번 나오고 영화의 후반부에도 보면은 그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요. 그 남자는 그때 왜 그랬을까? 일종의 그게 자기 권력 과실 수도 있고 그쵸. 예, 뭔가 몸에 익은 그런 습관처럼 난 이 정도로 널 속일 수도 있을 정도의 권력자이고 그게 하나의 놀이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담 맥케이가 지금 미국 지도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시각으로도 보여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할 때 너무 부끄러움 없이 너무 당당하게 그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이걸 당하는 사람이 이걸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걸 아예 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망각이 극이 달하다 보면 이제 큰 재난으로 이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담 맥케이 필모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지죠. 그런 게 너무 신랄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다뤄지니까 흥미롭고 재밌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아담 맥케이의 빅쇼트를 비롯한 이 전작들과 함께 쭉 이어져 온 이 아담 맥케이식 유머
그리고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영화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영화의 스토리도 살짝 건들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테니 그때 또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도 좀 아담 맥케이식의 톡톡 쏘는 느낌을 잘 담고 있는 품종으로 제가 아침에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소비뇽 블랑인데요. 소비뇽 블랑이 워낙에 다른 화이트 와인 품종에 비해서는 그 감귤류의 그 톡 쏘는 느낌, 산미도 높지만 그 품고 있는 그 풀향기 같은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한 품종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와인 와인에 얘기도 대한 조금 더 소비뇽 블랑 얘기도 제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작은 포도주점에서 나누는 문화예술 이야기 성수동 그룬트는 다음 시간에도 이 돈 룩업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